저는 명확히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니네 똑바로 이렇게 내란몰이 하지 말고 여론화 하면은 재판부도 쫄거든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게 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이재명 공소취소를 들고 있어야 돼요, 이 카드를. 오늘 안철수 의원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 그 입장과 관련해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시장 재판에 가서 증언한 거, 저는 명확히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개혁신당을 좀 하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제가 요새 민주당도 때리고, 이 개혁신당 이슈는 사실 개혁신당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을 때리는 이슈인데, 이게 이슈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민주당 커뮤니티랑 개혁신당 커뮤니티에서 저를 한밤몰이하면서 왜 추경호를 방어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황당한 얘기예요. 내란몰이 당할까봐 다 침묵할 때 추경호 의원을 위해서 혼자 단독으로 기자회견하고 6차례에 걸쳐서 추경호가 무죄라는 거를 글로 썼고, 왜 무죄인지도 설명했고, 그 당시에는 최상병 사건으로 저를 민주당에서 막 고발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엮어가지고 특검까지 발족시켜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막 특검에 조사받으라고 조롱할 때거든요. 제가 쫄지 않고, 저도 막 수사한다고 난리치는 상황에서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추경호 의원과 관련해서 법정과 특검을 강력하게 까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하고, 이 정도면은 저도 당당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뭐 추경호를 방어한다? 이거는 오히려 제가 엄청나게 잘한 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잘한 거를 입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추경호 시장이 왜 무죄인지를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9월 19일에 제가 내란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그거예요. 저도 특검 수사 대상인데 안 쫄고, 그래, 뭐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니네 똑바로 이렇게 내란몰이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특검을 엄청나게 깐 내용이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특검하고 재판부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은 질질 끌고, 이제 와서 신속 재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란 재판부 만들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 숙청하는 거다. 저는 만약에 추경호 시장이 내란몰이 당하잖아요. 우리 당은 붕괴돼요. 왜? 그렇게 따지면 그날 비상계엄에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의원들은 추경호와 공범이 돼서 다 기소돼서 다 처벌돼야 됩니까? 이거는 당의 국민의힘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방어를 해야 되고, 내란 특검에 제가 의견서 제출하면서 특검 내용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논리만 좀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론화하면은 재판부도 쫄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게 이거예요. 추경호 시장에 대해서 내란몰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 왜 국회로 안 들어오고 당사로 좌표를 찍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게 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근데 이게 사실관계가, 저는 안철수 의원이 증언하는 거 봤는데 안철수 의원이 되게 정확해요. 제가 보면은 당시 그게 딱 나왔거든요. 계엄 선포 직후에 최초 공지는 국회로 나갔어요. 딱 나와 있어요. 거기 의원들 단톡방도 다 공개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시에 제가 그 공지를 했어요. 뭘 공지를 했느냐?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변경됐다는 공지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당대표를 붙여서 제가 공지를 했어요. 물론 한동훈 당대표랑 얘기를 하고 공지를 한 건데, 왜 당사로 했느냐?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당사로 찍은 저도 내란몰이를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국회로 가고 있는데 국회가 막혔어요. 그래서 국회 근처에 있던 제가 아는 분들이 국회가 막혔다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길에서 우리가 뭘 논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결지가 바뀌었던 겁니다.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나요? 국회가 막혔으니 국회의원들이 길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빨리 논의를 해서 이거 지금 내용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사로 직결지가 바뀌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원내대표니까 한덕수 총리한테도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그 사이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국회가 갑자기 일부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의총 장소가 변경이 된 겁니다.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국회가 막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당사에 있었던 거고, 국회가 뚫리면은 국회로 들어갔던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국회가 또 막혔어요. 의원들이 다시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사로 일단 모이자, 이렇게 그 장소가 변경됐던 것이지, 그게 무슨 내란몰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추경호 시장님하고도 그때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제가 사실상 변호사처럼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가지고 그 당시에 공개를 했었는데, 보면은 제일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월 3일에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윤 대통령께서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계엄에 관련된 배경을 설명을 하셨대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당사에 있던 것을 국회로 다시 모이라고, 국회 예결위장으로 모이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고의로 뭐 비상계엄 해제를 막아는 이런 프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에요. 누가 말한다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 판단에 의해서, 당신은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해제에 표결을 할 수도 있고 표결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민석도 표결 안 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표결 안 한 사람들은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수풀에 숨어 있다가 뭐 나중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가장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미 150석이 훨씬 넘어서 민주당 표만으로도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면 지들끼리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고 시간을 끈 거예요. 왜 끌었느냐? 이재명 표결에 참여시켜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 올 때까지 끌었어요? 그거야말로 국회의 표결과 관련된 시간을 국회의장이 임의로 끌어준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나 저나 그 당시에 국회가 뚫려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국회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로서도 전부 150석을 다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표결하게 놔둘 거냐, 아니면 우리도 일부 참여해서 표결할 거냐, 이 문제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 당시 장동혁 지금 현 대표랑 저랑 뭐 등등의 여러 사람들 판단이 다 같았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판단 안 했다고 해서 그 무슨 내란몰이를 당해야 됩니까? 제가 저번에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한번 비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당 사람들은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웬만하면은 제가 직접 잘 안 해요. 민주당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싶어가지고. 근데 왜 조경태 의원을 강력하게 비판했냐? 특검에 직접 나가서 우리 당 의원들 내란몰이 하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았잖아요. 제가 거기서 완전히 너무 열받아서 완전히 그냥 그때부터 제가 직접 비판 메시지도 내고 가서 특검에 의견서도 내고, 저도 조사 대상인데, 아니 특검이랑 내란재판부 다 넘어가가지고 아무거나 다 하는데 저라고 뭐 특검에 의견서 내가 특검이랑 싸우고 싶어요? 물론 저는 특검이랑 싸우고 싶어요. 하도 하는 짓이 개씹에 싸우고 싶었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저도 조사 대상인데 제가 눈치 안 보고,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정말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런 정당이 싫으면 그 정당을 떠나면 되는 것이지, 추경호 시장을 내란몰이 한다는 거는 국민의힘의 그 당시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민주당 입에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이 마음대로 개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연임도 가능하고 막 선거 제도도 바꾸고 지들 편한 대로 다 바꿔가지고 영원히 국민이 주권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독재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우리가? 같은 정당 사람으로서, 같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너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마 거의 우리 당 사람들을 직접 비판하는 경우가 드문데, 제가 조경태 의원은 너무하다 싶어서 어떻게 거기에 조사를 받으러 갈 수가 있냐.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다 아나요? 나는 그것도 좀 그래요. 본인 상황은 어떻게 다 알아요? 당사 상황은 아나요?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팩트의 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에 제가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해요. 그날이 되게 상황이 급박하니까 저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이 차나 안 차나 이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표를 보태줘가면서 여당이 상황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무조건 계엄을 해제한다? 그것도 안 맞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해제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표결에 참여해도 어차피 표결에 참여한 그 표수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란몰이 할 수 없도록, 제가 그때 의견서를 막 썼는데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읽어보면서도 아, 이게 너무 이해가 된다.
끄덕끄덕 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판부에 한 번 더 내려고 해요. 제가 특검에 이 당시에 의견서를 이렇게 써서 냈었는데 제가 직접 썼어요. 그러니까 직접 썼으니까 나 진짜 추경호 시장이 나한테 맛있는 거 한번 사야 되는데 대구 한번 가서 얻어 먹어야 되겠다 정말.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맡았으면 상당한 수임료를 받았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혼자 열받아가지고 알아서 제가 사실관계를 해서 그냥 제가 추경호 대표한테는 크게 생색도 안 내고 제가 그냥 그 특검에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특검이 이거를 기록에 첨부해 줬는지를 모르겠어요. 재판부에 한 번 더 내야 되겠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네드 프레임이 한 번에 깨진 겁니다. 제네드 프레임이 그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대표한테 전화해서 절대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마라고 부탁을 하고 추경호 대표가 그 부탁을 받아서 그 부탁을 들어주느라고 일부러 국회에 있는 사람을 당사로 빼내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건데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통화 직후에 당사에 있던 직결 장소가 국회 예결위로 바뀌었으니까. 왜 국회 예결위로 바뀌었느냐? 국회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원래도 의원총회 하는 장소가 국회예요. 그러니까 국회 예결위가 다른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의원총회를 열면 거기서 합니다. 지금도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원래 장소대로 했는데 막혀 있으니까 당사로 잠깐 찍었던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추경호 시장님도 그때 엄청 고마워하셨어요 저한테. 이게 본격 주진우 해명 방송이네. 추경호 시장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라는 프레임 역시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호 시장님 재판 저는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회에 고의로 안 들어갔다? 설사 고의로 안 들어갔다 한데 그것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 문제지, 그냥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국회의원한테 무조건 표결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내란몰이거든요.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제가 재판 해설을 요새 왜 안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법부의 판결도 못 믿겠어요. 그냥 이번에 공수처 수사권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진관 재판장이 판결하는 거 보면은 멋모로 보인다, 멋모로 추정된다, 이게 판결문에 60번, 70번씩 나옵니다. 멋모로 추정된다는 건 판결문이 아니에요. 지 생각이지. 사법부가 썩었어요, 정말. 왜 썩었느냐? 대법관이 22자리가 늘어나니까 그 자리 욕심 나는 거고요. 그리고 대법관이 22명에서 민주당에 다 장악당하고 하면 이제 판사들은 보수나 자유우파가 망했다 싶으니까 갑자기 쏠림 현상이 생겨서, 딱 베네수엘라 말씀하셨는데 딱 그거예요. 베네수엘라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하던 역할을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법적 투쟁도 물론 해야죠. 그중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법적 투쟁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정상적인 판결이 안 일어나고 그냥 무조건 어거지로 재판하고 사실상 법 왜곡죄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사법부 넘어갔고 언론 넘어갔고 다 넘어갔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내지 아니면 우리들끼리 약간 생각이 다른 거 가지고 서로 공격하면서 막 그렇게 투쟁력을 약화시키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지는 싸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악물고 이번에 제가 분명히 느껴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많은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공무원들 그리고 일부 사법부의 판단들도 약간 국민들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권 넘어가면 다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감옥 가기 싫은 심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감옥 갈 수 있겠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웬만한 일로는 분열하지 않고, 그리고 또 누구나 앞장서서 싸우고, 싸우는 사람 도와주고, 안 싸운 사람 질책하고, 그렇게 해서 다 투사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전체 싸움으로 보면 선봉장이거든요. 선봉장이 다 뒤에서 눈치 보고 앞장서서 안 싸우는데, 그러면은 국민들 보고 나가서 계속해서 총알바지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정권이 넘어가고 제가 너무 열받았던 게 민주노총은 막 복면 쓰고 온갖 폭력 행위에도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배후 수사 안 하면서, 그렇잖아요. 요번에 올림픽 공원에 갔을 때 국회의원들한테 호소하려고 무릎 꿇었던 그 할아버님은, 그 어르신은 구속하잖아요. 그게 무슨 법치입니까? 그리고 그 민주당 집안 싸움 얘기가 더 재밌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정청래, 김민석하고 지금 정청래가 좀 급합니다. 왜 급하냐면은 이게 집단 구타인가 정청래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김어준 쇼에서 김민석이 이 비상계엄에 투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개딸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그날 왔었다 이거예요. 뒤늦게 오긴 왔지만 왔었고, 어쨌든 거기서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늦어서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재밌는 거는 김민석이 얼마 전에 CCTV를 국회에 요청해서 따가지고 가서 김어준한테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김어준 쇼에서 그걸 튼 거예요. 근데 웃긴 것은 이 영상의 어떤 객관성이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김민석이 공개한 것처럼 안 하고 내가 어렵게 구했다. 그리고 김민석이 보면서 나 이거 이 영상 처음 보는데? 하고 생쇼를 한 거예요. 와 진짜 정말로 너무 웃긴 것이 그 김민석 자체가 본인이 받아갔는데 이거 공개할 생각 아니었으면 왜 받아갔겠어요? 받아갔으면 자기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어준 쇼에 가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구했죠?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이러고 했던 겁니다. 이거 경선 과정에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 유포인데 정청래 후보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이 영상이 정청래까지 닿아서 저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좀 고소를 하면 좋은데 그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이 영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처음 봤고 나랑 무관하게 김어준 쇼에서 내 결백을 밝혀준 영상을 찾았다 하면서 그 영상의 의미를 확 띄운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정청래가 김어준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자기가 핀치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집단 구타하는 분위기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본인도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나거나 김민석한테 숙이고 들어가면은 그냥 다음 당권은커녕 본인 공천도 지금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최악의 자기 정치는 탈당이고 무소속 출마다. 김민석에 반격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김민석이 2002년도에 정몽준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민주당을 탈당한 얘기를 하는 건데 2002년도면 얼마야? 24년 전 일을 그렇게 24년 전 일을 꺼내들 거면 본인이 대사관에 테러한 얘기부터 완전히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까지 꺼내들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정청래 편에 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 전에 가면은 서로 이 적통성 경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너무 경쟁을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권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보안 수사권이 담보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장윤기 같은 사건이 나오면은 양심이 있으면 검찰 보안 수사권 없애자는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고 김민석도 얘기하고 정청래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자고 하는 순간 개딸들한테 표를 잃을까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이 엄청 분열하면서 공소취소 문제도 있잖아요. 이재명 공소취소 문제도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힘들어요. 만약에 김민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친청계는 공천을 받고 다음 공천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자꾸 늘어져야 됩니까? 이재명 공소취소를 들고 있어야 돼요. 이 카드를.